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때문에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선 다른 수출 품목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측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범이 범행 직후 도주하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연장만 노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라오스를 통해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라오스 정부에 대신 내준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고아도 예외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2월 우리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최근 몰래 일부 공장들을 가동해 왔다고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 또 다른 남북 간의 갈등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문준모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최근 제기된 개성공단 몰래 가동설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며 무엇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측이 개성공단을 깨버렸을 때 모든 관리 운영권이 북에 있음을 선포했다며 북한 근로자들은 당당하게 일하고 있고 공장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단 가동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지난 3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 공장을 남측에 통보 없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으며 공장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가림막까지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의류 공장을 재가동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며 내수용 의류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 발주 물량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완제품이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다 와놓고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손해로 보면 손해죠. 그러나 이 방송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대상에 섬유류 임가공 수출도 포함돼 개성공단 의류 공장들이 일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건 불법이며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당장 공장 가동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웅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가동을 시사하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확인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남측 기업들이 남겨둔 설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지난 8월 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 대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정부는 무단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한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기면서 현재로선 북한의 남측 자산 무단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성단 폐쇄를 무력화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남남 갈등까지 유발시키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의 설비 무단 가동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문산 변전소 등을 통해 공급하던 전기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북한은 공단을 재가동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의류 공장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 공급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 수출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선 수입 제한이나 관세 인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전자를 상대로 낸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미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가 위원 4명 만장일치로 이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덤핑, 즉 헐값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삼성과 LG가 중국과 베트남,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들로 지난해 수출액은 10.6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무역 장벽의 하나인데 국제관행상 발동 당사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국제무역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12월 4일까지 구체적인 구제조치 방법과 수위를 담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인데 미국 우선주의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무역위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과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미국 업계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FTA 개정 요구에 개별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 추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삼성과 LG전자는 미국의 이번 판정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도 역력합니다. 세탁기는 시작일 뿐 한미 FTA 개정 공세와 함께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한승환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미국 대형 세탁기 시장이 30% 넘게 성장하면서 삼성과 LG전자의 수출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업계에선 한국 브랜드 세탁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미국 대표업체인 월풀이 고전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는 이번 판정에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만약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발효되면 가격 상승과 선택권 제한을 겪을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오는 19일 공청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뿐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미국 기업들이 편승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철강과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도 통상 압박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할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이제 최대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아마 협상을 진행시킬 거로 생각을 합니다. LA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삼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추진하던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이 탈선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지인들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도 이제 끝이 보이지요. 더 여유 있던 시간만큼 고향에서 정을 듬뿍 나눴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귀경길 표정을 박찬근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귀경객들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무트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싣습니다. 부모님이 정성으로 싸주신 보따리를 나누어 들기도 하고 손수레에 담아 끌기도 합니다. 어느새 여객선 한켠엔 짐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라지만 헤어질 시간이 되니 짧게만 느껴집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사람들은 집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고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저마다 고향의 풍요로움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반찬이랑 이제 고춧가루 같은 음식 잔뜩 싸왔고요. 여하튼 항상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고향 가는 길이 설렜던 만큼 가족과 헤어질 때의 아쉬움도 컸습니다. 좀 아쉬워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올라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이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씩 드리려고요. 오전부터 몰려든 귀경 차량들로 오후 5시쯤 절정을 이뤘던 고속도로 정체는 밤 11시 이후에는 대부분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어제보다 95만 대 줄어든 446만 대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속보입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은 범행 직후에는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야외 공연장과 가까운 다른 호텔도 여러 곳 예약했던 사실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Go! Keep your head down. Go! 공포에 휩싸여 달아나는 사람들 머리 위로 총소리가 빗발치듯 들려옵니다. 경찰은 총격범 스티브 패덕이 10분 동안 총기를 난사한 뒤 현장에서 달아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호텔 보안 요원이 방으로 다가가자 방 안팎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지켜보던 패덕이 방문을 향해 200여 발을 쏜 뒤에 사격을 중단하고 도주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So he wa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figure out how he could escape at that point. His concern was personal concern versus what was occurring down below him. 경찰은 특히 패덕이 호텔로 몰래 들여온 총기 규모와 폭발물 등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Maybe he's, super yahoo that was working out all this on his own, but it'd be hard for me to believe that. 지난 8월 시카고의 한 호텔 방이 패덕의 이름으로 예약됐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호텔 맞은편 야외 공연장에선 대규모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범행 10여일 전에도 야외 음악 축제장 근처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의 다른 호텔을 예약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총격범 패덕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야외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범행 장소부터 치밀하게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SBS와 국회가 함께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세금과 복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82%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또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엔 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와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45.1%로 복지가 줄더라도 세금을 줄이자,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내더라도 이렇게 누구나 혜택을 좀 골고루 나눠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더 걷자는 데는 찬성이 82.8%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찬성 응답이 40.6%였습니다. 필요하나 속도가 빠르다가 33.5%로 탈원전 반대 22.2%를 웃돌았습니다. 대북 정책도 현 정부 기조에 동의하는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답변이 60.3%로 제재 우선이나 대화 우선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본 인식은 대결보다는 대화 그리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항상 좀 높았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엔 진보에 더 가깝다는 응답이 57.1%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핵도발 속에 올해 노벨 평화상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에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400개 넘는 비정부 기구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Nobel Peace Prize for 2017 to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핵무기 사용으로 초래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 채택되기까지 여러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듯이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은 지난 2007년 호주 멜버른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Such an important signal to everyone who's worked tirelessly for nuclear disarmament since 1945 pretty much. 티벳의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
미국 사회운동가 조디 윌리엄스,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 등이 이 단체의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수상자에게는 900만 노르웨이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2억 7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SBS 김정기입니다.